12-3번 문제. 좌표 평면 위에 점 -2, -1을 지나는 직선 L과 점 0,1 사이를 점 0,1 사이의 거리가 2루트일 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직선 L이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직선 L이에요. 직선 L의 정체는 여기 어딘가에 -2, -1이라는 점을 이 직선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0,1이라는 0,1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 0,1과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2루트2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직선 L의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직선 L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점도 필요하지만 직선식이 필요하고 그 직선식은 함수식이 아닌 방정식 형태로 필요합니다. 는 0의 꼴로. 그럼 근데 기울기 지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잡아줍시다.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죠. 그럼 기울기와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공식이 있었네요. 식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A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자, 이 식을 방정식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럼 방정식 AX Y가 로 넘어가야죠. 마이너스 Y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네,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는 0 닿나요? 자,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직선 L에 대한 방정식 구해졌고, 이제 이 점이 필요하죠. 0,1. 그래서 0,1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거리가 나와 있어요. 2루트2라고. 그래서 그 거리 2루트2는 어떻게 만들어진 값이냐면,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이었죠. 조금 지나서 순간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럼 이 루트에는 x 앞에 있는 개수 a를 제곱하고,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다가 0,1을 대입하죠. 0 집어넣으면 a가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2a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2가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2를 빼내면 절대값 a 마이너스 1. 여기는 2랑 여기는 2랑 약분시키고 이제 1로 넘겨요. 그럼 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 걔가 절대값 a 마이너스 1. 루트와 절대값을 동시에 푸는 방식은 당연히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얘 제곱하면 2가 되고 얘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얘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그럼 분배해서 넘기면 여기는 a제곱이 남고 이게 1로 넘어가면 플러스 2a가 남고 이쪽이 플러스 2인데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남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의 a 값이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건데 지금 우리는 기울기를 a라 뒀기 때문에 결국은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문제가. 정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기울기를 a라고 했을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저렇게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평행하진 않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겠네요.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저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 근데 이 직선이, 아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인 직선. 이 직선이 L이야. 근데 이 L이 여기 원점이 어디 있다고 칩시다. 이 원점과 이 직선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재봤더니 그 거리가 1이랍니다. 1. 그때 이 직선 L의 다시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건 저번에 우리가 했었던 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연립해서 물론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6x-2y 플러스 5는 0. 그 다음에 2x-2y 플러스 3은 0.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개수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빼게 되면 얘랑 지워지고 4x가 남고
이거 빼게 되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숫자 안 예쁘잖아. 2가 남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남아요. 양변 x로 4로 나누면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요 밑에 있는 식에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를 간세려면 플러스 2가 남죠. 2y가 플러스 2니까 y값은 1. 이렇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랑 이제 문제가 다시 동일해집니다. 아까랑. 비슷하잖아요. 기울기를 a라고 잡고 한 점 마이너스 2분의 1,1 그래서 이렇게 직선식을 만들고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가 1이 되도록 아까랑 비슷하게 문제를 끌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나마 좀 숫자가 막 엄청 이상하진 않죠. 둘이 연립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제 x값을 통해서 뭐 계산해 봤더니 그냥 뭐 할만한 숫자. 근데 가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연립하게 되면 숫자도 이렇게 개수도 좀 안 예쁘고 억지로 짠 맞춰서 연립을 했더니 교점 좌표가 굉장히 복잡한 분수 형태로 엄청난 복잡하게 분수한 뭐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막 이 분수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문제를 풀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었죠.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차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관계식이 있었죠. 저 두 개의 관계식 중에 하나를 끌고 오고 는영 빼고 가로치고 플러스 KB 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 는영 빼고 끌고 오고 이렇게.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파란색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직선식과 0,0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 직선식이 완벽하게 xy 상수로 구분되어 있는 방정식을 써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동량들이 있잖아요. 그럼 동량을 모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6x 플러스 2kx니까 2k 플러스 6x 이렇게 모아야 되겠죠. 일단 y도 모아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뺐다고 칩시다. 빼내면 여기 2k 저기는 플러스 2, y.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3k, 플러스 5. 이렇게 상수항이에요. 이렇네요. 이 방정식과 0,0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1이라고 그랬네요. 그럼 거리 1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2k 플러스 6의 제곱, 플러스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니까 생략하고 2k 플러스 2의 제곱. 분자 절대값인데 0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xy는 지워지고 얘만 남죠. 3k 플러스 5. 네, 이런 관계식이네요. 그럼 이걸 여기다 이제 곱해서 분수가 1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분자가 똑같다는 뜻이니까 이걸로 넘겨서 제곱 처리하게 되면 제곱 처리하기 전에 이게 정리를 해보면 여기 4k제곱, 여기 4k제곱, 8k제곱 이쪽이 24k, 이쪽은 2는 4, 8k, 24 플러스 8, 32k. 이쪽 상수항 36, 여기 4, 40. 는 절대값 3k 플러스 5. 양변 제곱합시다. 그럼 얘는 루트가 없어지고 제곱하면 9k제곱 플러스 30k 플러스 25 넘깁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2k 플러스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k 값이 두 개 나오죠. 인수분해 k-5 k 플러스 3 0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5. 자,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k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는 k 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구해야 됩니까? 직선식을 만약 이렇게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직선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이 k값 두 개를 빠르게 어디다가 대입하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대입하셔야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직선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직선식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이 직선에서 기울기는 누구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식에서 여기가 y항이니까 y항을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넘기면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2k 플러스 2y는 2k 플러스 6x 플러스 3k 플러스 5 이런 꼴일 텐데 양면을 이걸로 나누게 되면 y는 하면서 이쪽이 개수가 분모로 깔려 들어가겠죠? 그럼 2k 플러스 2 분의 2k 플러스 6 x 플러스 2k 플러스 2 분의 3k 플러스 5.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꼴이고 얘가 이제 함수의 꼴이었겠죠. 근데 기울기를 구하라는 게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개수네요. 결국은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기울기라는 뜻이죠. 근데 k 값이 두 개 준비되어 있네요. 저 두 개를 저기다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기울기는 두 개. 하나는 k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을게요. 일단 이거 미리 2로 약분해 볼까요?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 2로 다 약분되잖아요. 그럼 k 플러스 1 분의 k 플러스 3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차피 분수식이라 약분 가능하니까. 그럼 k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그럼 하나 기울기는 분자가 0이 되니까 하나 기울기는 0이 될 테고 5를 집어넣으면 6분의 8 약분하면 2분의 3. 6분의 8인데 왜 2분의 3이요? 3분의 4 이렇게. 답은 이렇게 기울기. 근데 그들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합은 3분의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했다가 지웠던 방법 그거는 아까 바로 위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풀이를 생략했고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이렇게 식 만들어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고 보여드린 거죠.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위에 거는 설명을 했었으니까 생략했고 이거는 새로 풀이를 한번 해드린 거고. 자, 그림과 같이 4점이 주어졌고 평행사 변형이죠. 마주보는 두 선분 AB랑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림을 좀 크게 할게요. AB와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평행한 두 직선이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는 점을 잡고 나머지 한 직선은 직선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중에 뭐 예를 들어 여기다 점을 줘. 이 직선 위에는 한 점. 이 점이 좀 편하잖아요. 이런 점보다는 계산하기가.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가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점은 하나 잡았고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으로 잡았고 그 다음 직선식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죠. 이 직선 L을. 그럼 이 직선 L의 뭐 표현상 가장 쉬운 거는 기울기랑 y절편을 알 텐데 이거는 그렇진 않고 그럼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점은 두 개는 알고 있죠. 여기도 알고 있고 여기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울기를 구할 수는 없네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두 점. 이 직선의 두 점 3,0과 그다음에 5,6 일단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5-3분의 y의 증가량 6-0 2분의 6 약분하면 3 기울기 구해줬고요. 그럼 지난 한 점 두 개 중에 얘가 좀 더 만만하잖아요. 계산하기 3,0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기울기와 지난 한 점을 가지고 직선식을 구하라면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3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그럼 이 점과 여기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에 직선식 이제 필요하죠? 방정식 형태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 됐네요. 다 끝났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에는 3의 제곱 9 1의 제곱 1 더하면 10 여기는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빼기 0 마이너스 9.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12. 루트 10분의 절대값 10이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12. 그럼 유리해 보면 10분의 12 루트 10 양분하면 5분의 6 루트 1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14-3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 되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하시오. 잠깐만, 하나씩 합시다. 칸이 부족해서. 두 점은 고정적으로 찍혀있는 점이고 이 점 C가 Y좌표가 4인 건 알겠는데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점이죠.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넓이가 8이 되도록. 그럼 약간 느낌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그림이 지금 선생님 그림이 위치가 좀 확실하진 않겠지만 여기 뭐 점 A가 있어요. 얘가 3,3. 점 A 위치가 확실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 그냥 적당히 찍는 겁니다. 여기다 점 B 5,7. 다음에 점 C가 있는데 점 C는 A,4예요. Y좌표가 4인 것. 얘보다는 위에 있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Y는 4라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겠고요. 그럼 여기 A,4라는 점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 어떤 특정 점을 찍었어요. 이걸 점 C라고 합시다. 그래서 A,4.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어떤 점에서는 나머지 두 점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 나오더라. 과연 어디다 점 찍어야 됩니까?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느낌은 이런 거라는 얘기죠. 다시 여기 점 A가 있고 3,3 여기 점 B가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위치가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찍는 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 점 C가 있고 A,4. 삼각형을 이었더니 이 삼각형 넓이가 8이더라. 그럼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 필요하죠. 알고 있는 두 점이 있으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선분을 밑변으로 봅시다. 그럼 높이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이제 높이겠죠. 일단 첫 번째 단계,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자. 점과 점 사이 거리, X좌표끼리 뺀 값 2의 제곱 4. Y좌표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더해서 루트 20. 2루트 5. 밑변의 길이는 구했고요. 높이. 그 높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 C에서 선분 AB까지의 거리네. 그게 높이죠. 이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공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점은 어쨌든 나와 있는 상태죠. 확실하진 않지만 이게 일단 주어져 있는 상태고 결국은 이거를 찾으라는 거지. 선분 AB의 방정식.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분 AB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아까 한 것처럼. 두 점 중에 만만한 거. 얘를 찍었죠.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 다음에 X 빼기 X좌표. 이렇게. 그럼 이건 약분하면 2분의 4. 약분하면 2가 되니까 분배하게 되면 2X. Y가 일로 넘어오죠. 마이너스 Y.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네요. 그럼 다 됐습니다. 점 C의 좌표 A,4라는 점에서 이 직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가 얼마나 나와야 되죠? 아까 이 길이 얼마였어요? 2루트 5. 이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근데 이 넓이가 8이니까 8은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h. 얘랑 약분되고 따라서 h의 값은 루트 5분의 8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 길이가
우리가 구한 h가 이거거든요. 요게 h예요. 점에서 저 직선까지 거리. 이 거리 h가 2루트5가 나와야 된다.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루트5가 나왔고 공식상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4, 1 합치면 루트 5. 분자는 절대값 a 집어넣죠?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1이 곱하죠? 그럼 절대값 2a 마이너스 7의 값이 10이 됩니다. 양면 제곱하면 4a 제곱. 뭔 제곱? 제곱할 필요 없죠? 절대값 10이니까 2a 마이너스 7이 10이거나 아니면 2a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10이거나. 넘어가면 a 값은 17. 나머지 하나는 잠깐만요. 2로 나눠야죠. 하나 a 값은 2분의 17. 나머지 a 값은 2분의 마이너스 3. 지금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거를 더하게 되면 2분의 14 약분하면 7. 네, a 값들의 합은 7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다른 풀이 봅시다. 근데 이 풀이 보셨죠? 다른 풀이. 이거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죠? 아마 설명을 세점 이 위에 있는 대표형 문제 풀 때 분명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보통 이런 식이죠. 세 점 중에 두 점을 이어서 선분 만들고 그 선분의 길이와 그다음 마주보는 점에서 그 선분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해서 그 두 점, 아까 밑변 잡았던 두 점의 길이, 그 길이를 잇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다른 풀이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복습 겸 세 점을 갖다 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세 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런 게 있었다. 그 세 점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원점으로 평행이동시킨다. 그럼 이게 0,0으로 가겠죠? 그럼 얘가 0,0으로 가려면 이쪽에 3 빼고 이쪽에 3 빼줘야 돼요. 그럼 얘도 3 빼고 얘도 3 빼고 얘도 3 빼고 얘도 3 빼는 명령을 동일하게 하라는 뜻이었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4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a-3,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점은 잊어버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한 다음에 내항의 곱 4a-12 빼기 외항의 곱 이렇게. 그러면 넓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삼각형 넓이가 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그럼 2분의 1 저 절대값 하나 정리하게 되면 4a 마이너스 16, 14. 여기서 이제 4를 바깥으로 2를 바깥으로 뺍시다. 그럼 2를 빼서 2랑 약분시키면 절대값 2a 마이너스 7 이게 8. 2a 마이너스 7이 8일 때 2a 마이너스 7이 숫자가 아까랑 틀린 것 같다? 아까 여기 10 아니었어 아까는? 아까 문제 어딘가에서 계산이 아까 분명 우리가 이거 풀 때 여기는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이쪽에 아마 내 기억에는 1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씨, 이거 지워서 또 다시 저장도 안 한 상태로 지워놔가지고 이거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도 안 되네. 아까 풀이 있죠. 그 풀이에서 오른쪽 상수값이 10이 아니고 8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까 계산하는 도중에 계산이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마무리하고. 그럼 A 값은 이렇게 넘어가면 2A는 15. 따라서 A 값은 2분의 15. 이쪽으로 넘어가면 2A 값이 마이너스 1.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아닌가 보다. 식이 달라진 거고 답은 똑같은 건가요? 둘을 합치면
2분의 14. 맞는데? 아, 내가 착각한 거구나. 이쪽이 아까 8이 아니고 10이었고 여기도 좀 숫자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지금 보니까. 아까는 2a-7이 아니고 2a- 뭐였죠? 나 괜히 미안할 뻔했네. 답이 똑같은 거 봐서는 안 틀린 거야. 여기 아까 전에 여기가 선생님 이쪽 숫자만 보고 숫자가 안 맞는구나. 내가 아까 계산할 때 뭔가 오류를 발생시켰나 그랬는데 이쪽 봐서 그렇지 아마 여기 있는 숫자가 좀 달랐던 것 같죠? 그래서 답이 차이가 없는 거 봐서는 답이 네 아까 풀이도 맞고 이 풀이도 계산 틀린 것 없이 잘 맞는 것 같아요. 14-4번도 똑같습니다. 이거 원래대로 풀려면 세 직선을 그리면 잘 보시면 세 직선이 어느 하나도 평행한 게 없습니다. 그럼 다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한 점씩 만나도록 이렇게 진행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 세 직선으로 둘러싸이는 삼각형이면 이 내부에는 이 부분을 말하겠죠. 그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필요해요. 각각 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 연립해야 된다. 두 번 연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세 번 연립. 얘랑 얘랑 연립해서 얘 찾아주고 얘랑 얘랑 연립해서 얘 찾아주고 얘랑 얘랑 연립해서 얘 찾아주고 이런 느낌이죠. 그럼 교점이 있으니 세 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아까 했던 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이게 만약 서술형으로 출제된다면 그때는 아까 했던 방법보다는 왜 아까 처음에 썼던 방법을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서술형에 출제할 때는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단계 뭐 A, B를 구해라. 2단계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처음 풀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단계를 지키지 않는 문제라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풀이를 서술형에 써도 됩니다. 그거는 교과과정에 고등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도 돼요. 다만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본인이 냈을 때는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고 밑변 잡아놓고 마주보는 점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 길이를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이 개념을 문제에 접목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두 번째 풀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개념이 아닌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풀라고 1번, 2번, 3번에 서 배점을 줘요. 뭐 2점, 2점, 2점 이렇게 준다든지 6점짜리 문제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그 풀이를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이제 서술형에 잘 안 나오는 편이야.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면 나올까 말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잘 안 나오고 이제 단답형이나 객관식에 잘 나오다 보니까 이 방식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추가로 설명 안 드릴게요. 니네가 연립을 못하지는 않잖아. 연립해서 교점 3개 찾으시고 교점 3개 중에 제일 만만한 거를 하나를 원점 움직이세요. 그리고 2분의 1 절대값 내항의 곱 빼기 외항의 곱 빼기다 이거 더하기 아니고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혹은 내가 이제 어떤 세 점을 가지고 원점 하나 바꿔놓고 나서 하나는 원점이었고 나머지 두 점을 옆으로 안 쓰고 가끔 밑으로 쓰는 분이 계세요. 뭐 1,2, 4,-3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아닌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대각선끼리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을 곱한 값을 빼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값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값을 빼시면 넓이값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위에 있는 문제보다 얘가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이 풀이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안 했다고 하니 네, 이거를 그리고 보니까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이걸 설명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잠깐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고 이건 중학교 때 중1 때 여러분 작도할 때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부터 교과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작도를 각의 이등분선의 작도법을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개념 자체는 배웠다는 얘기죠. 그 중2 때 넘어가면서 그 RHS, RHA 합동 있죠?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처음으로 배울 때 그때도 그 합동 조건에 보면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거 있었잖아.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만들어지는 두 직선의 각이 있잖아. 그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그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을 하나 잡아요.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으로 수선을 내리고 이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삼각형 합동이라고. 왜 합동입니까? 그러면 두 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일치하고
그렇죠? 직각 있으며 빗변 길이가 일치하고 각이 이등분되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각 하나 서로 같아져요. 그래서 RHA 합동. 그럼에 따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이거 중2 때 배웠잖아. 그렇지? 지금 그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각의 이등분선이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각의 이등분선, 중2 때 배웠던 그 내용, 각의 이등분선 위에는 한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합동조건 RHA에 따라서 이 길이 서로 같더라.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모두란 말이 붙었죠? 하나가 아니라는 뜻인가 그러면? 모두라 해서 꼭 여러 개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보통 모두란 말이 붙으면 두 개 이상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 각의 이등분선이 두 개 이상이지? 또 있나? 또 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만 있진 않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이 각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각을 이등분하는 선분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결국은 답이 두 개입니다. 이쪽과 하나, 이쪽과 하나. 그래서 답이 모두란 말이 쓰이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내용 파악은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끌어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3x-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었고 얘는 2x-3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었는데 어떻게 문제를 끌고 가야 되죠? 문제는 이거예요. 핵심은 각의 이등분선, 얘가 됐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제 한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그 개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이 어딘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일반화시키고 그 일반화된 점, 이 점 뭐라 두죠? 그냥 x, y라고 두세요. 어떤 점이겠죠.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근데 보니까 그 점이 여기만 있지 않다. 여기 있는 점도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서로 같다. 여기만 그렇지 않더라. 여기 있는 점에서도 이 직선까지 거리와 이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더라. 결론은 이 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보니까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 각의 이등분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점들이 모여서. 결론은 점이 흘러가는 자치가 하나의 도형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자취의 방정식. 이 자취는 뭐 혼자서 밥 해먹고 사는 그런 자취가 아니고 점이 흘러가는 자취, 저 흔적, 자취 그 뜻이라고. 이 점이 알고 보니까 하나가 아니야. 굉장히 많아. 무수히 많아.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의 도형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 도형이 여기 지금 직선이고 어떨 때는 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곡선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죠. 그런 점의 자취가 하나의 도형을 만든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그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점의 자취가 어떤 도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 점의 자취를 이용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흔히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자취의 방정식 풀 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 점을 x, y라는 임의의 변수를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때는 a, b라고 어떤 책은 a, b라고 두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단 이 a, b라고 뒀다 하더라도 그 a와 b는 실제로 그 도형의 x좌표, y좌표를 그냥 일반화시켜 a, b로 뒀기 때문에 나중에 식을 다 정리해 놓고 나서 그 a, b를 x, 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도형의 방정식은 함수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x, y를 보통 일반적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바꿔주기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미리 이렇게 x, y라고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책은 자꾸 x, y를 안 두고 a, b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x, y로 두게 되면 애들이 EXY랑 EXY
이 xy를 동일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헷갈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분해 주려고 이걸 가끔 어떤 책에서는 a, b라고 쓰기도 해요. 구분해 주려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가 같아? 같지 않잖아. 이거 같은 거 아니야. 표기법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쉽게 말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 x하고 y라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움직여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변수 x, y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뿐이지, 여기 있는 xy와 여기 있는 xy는 표기법은 동일하지만 하는 역할이 완벽히 다른 겁니다. 여기 있는 xy는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어떤 점을 딱 찍었어. 그 점이 네모고 그 점이 세모야.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x좌표에다가 그 x좌표에 3을 곱하고 y좌표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무조건 0 되는 점들만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안 그렇다는 얘기야.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해요. 그 점이 별, 동그라미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직선 위에 존재하는 x좌표와 y좌표는 그 x좌표에 2를 곱하고 y좌표에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4를 빼게 되면 0이 되는 점들만 모인 거라고. 표기법상 xy라고 같이 쓸 뿐이지 하는 역할이 전혀 다른 애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xy도 당연히 위아래 표기법과 동일하게 써지긴 했지만 이 xy도 분명히 얘네들과는 구분되어 있는 xy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은 이거를 a, b, 얘네들과 헷갈리지 말라고, 똑같은 xy 쓰다 보면 보기에는 똑같은 xy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a, b로 두고 나중에 그 a, b를 다시 xy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역할이 서로 다른 xy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굳이 이렇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직선 위에 자치의 방정식 위에 이 자치, 각의 이등분선이죠.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x, y에서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는 식으로 만들면 돼. 첫 번째, 이것 x, y라는 점에서 저 직선 3x-y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를 먼저 잡아봅시다. 그 거리를 d1이라고 할게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10 xy를 대입하게 되면 대입을 한 거다. 대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표기가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절대값 3x-y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x, y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이쪽 직선까지 2x-3y 마이너스 4는 0. 여기 2 빠진 것 같다? 죄송해요. 여기 2가 빠졌네요. 그러면 루트 10이 아니죠? 네, 9 플러스 4니까 13이네요. 이번엔 이 점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를 d2라고 합시다. d2의 길이는 루트 13분의 절대값 2x-3y 4가 돼요. 자, 써놓고 나서 보니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d1의 길이와 d2의 길이는 알고 보면 서로 같은 길이라는 거죠. 그럼 절대값 13, 루트 13, 절대값 3x-y 플러스 1 얘랑 루트 13, 절대값 2x-3y 4는 같은 값이다. 루트 13, 루트 13을 양변에 지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아요. 풀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했었어요. 얘가 다 그 내용이죠. 절대값 절대 같습니다. 그럼 양변에 양쪽의 절대값을 지워낸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플러스 한번 붙여주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는 마이너스 한번 붙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쪽 넘기게 되면 x 넘어가면 플러스 2y 넘어가면 플러스 5는 0 이라는 방정식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1로 넘기면 5x 넘어가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왜 두 개입니까? 이 점에서 이쪽 직선, 이쪽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를 가지고 식을 풀어보니까 이런 두 개의 관계가 나왔는데, 다시 말하는 거다. 잘 들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y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 있는 x, y랑 여기 있는 x, y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x, y라는 점에서 이쪽 직선, 이쪽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이걸 가지고 풀었고, 그럼 쭉 내려오다 보면 어차피 여기는 x, y는 얘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긴 한데, 여기 있는 x, y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x, y는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합시다. 이 직선 위에 있는 x, y가 이쪽 직선, 이쪽 직선까지 이루는 거리가 서로 같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x, y는 이쪽 직선이에요. 이쪽 직선에 있는 x, y에서 이쪽 직선까지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는 x, y인 거야. 개념적으로 같이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역할이 이 직선이냐 이 직선이냐 서로 다른 직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둘은 다른 x, y입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어떤 점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한, 그냥 여기 있는 x, y를 여기 있는 직선이 있는 이미 한 점이라고 치자 라고 해서 답이 나왔을 뿐이지, 이 점 여기만 있지 않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다면 이 직선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있다면 이쪽 직선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하나의 점으로 쓰였지만 실제로는 답이 두 개로 나왔던 이유가 저런 이유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좀 설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정리해서 한 방에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있었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 각, 그 다음에 이쪽 각. 근데 그 각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걸 직선 L1. 여기는 빨간색 직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얘를 L2. 그럼 각의 2등분선은 답이 두 개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L1과 L2라는 두 개의 직선식으로 나올 텐데, 그 개념이 어쨌든 각의 2등분선이라는, 그러니까 직선은 틀리지만 각의 2등분선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한 군데다가 여기가 됐든 이쪽이 됐든 그냥 점 하나 이렇게 잡아주겠다는 얘기죠. x, y라는 점을 잡아주고 이쪽 직선까지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그 개념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답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 꼴로 나옵니다. 그럼 풀게 되면 절대값 A가 B랑 같은 경우, 또는 A가 마이너스 B랑 같은 경우를 통해서 답이 두 개 관계식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L1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L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5-4번 문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L과 L'은 식이 안 나와 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이렇게 한답니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직선 L이 있어요. 이렇게 직선 L'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다 보니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하나? 각의 이등분선. 기울기가 양인 각의 이등분선. 얘 이름이 2x-y 플러스 3은 0이에요. 근데 기울기 양인 거 말고 기울기 음인 게 있을 거란 얘기지. 이쪽으로. 기울기 음인 것. 각의 이등분선 중에 기울기 음인 것.
이게 있을 거라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직선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골치 아픈 게 이 식이 있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텐데 이 식이 그냥 L'이라고만 돼 있고 나와 있질 않아요.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문제가 얘는 나와 있어요. 얘는 x-3y-1은 0 나와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구하지죠?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지? L'이 좀 나와 있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L'을 모르니까 그냥 미수를 이렇게 잡고 가자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미수가 3개나 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식을 만들어도 3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잖아. a, b, c를 모두 구하려면 연립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식이 너무 많거나 미수 개수 때문에 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L'은 그죠? 이 L'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개념으로 아마 개념적으로 위에 있었을 텐데 없었나요? 이 개념이? 이게 나름 중요한 개념인데 그러고 보니까 위에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 잘 보시면 여기 이 각과 이 각은 지금 각이 이등분돼 있죠. 이 각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각도 A가 될 거예요. 각이 이등분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 빨간색 쪽으로도 이쪽 각이 이등분돼 있죠. 얘가 B면 얘도 B일 겁니다. 그럼 이렇게 A 두 개, B 두 개 합치면 직선에서 만들어지는 평각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2B는 180이 돼요. 그럼 양면 2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는 90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뭐를 알았죠?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2x-y 플러스 3이라는 이 직선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결국은 두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두 종류였죠. 근데 그 두 종류의 각의 이등분선은 서로 무슨 관계인 걸 알게 되냐면 수직인 관계를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각의 이등분선끼리는 수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 부분이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얘랑 수직 관계인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식이 좀 없는 상태지만 요거는 이 L'을 살짝 지워보세요. 그럼 이 얘를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이 빨간색이 지나고 있죠. 그럼 좀 전에 배웠던 개념이에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그러면 두 개씩 갖다 쓰시고 2x-y 플러스 3 갖다 쓰고 여기는 x-3y-1 갖다 쓰고, 그리고 두 개 중에 어느 한 군데다가 플러스 k를 붙인 다음에 는영꼴 만들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수직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2x-y 더하기 3은 0이라는 이 식과 이 식을 좀 정리해야 돼요. 동량 처리해야 되니까 동량 모아보면 k 플러스 2x,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3k 플러스 1y, 그 다음 상수항 플러스 3-k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두 직선이 이제 수직관계예요. 기억합니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두 직선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1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쓰게 되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뽑습니다. x 개수끼리 곱한 값 플러스 y 개수끼리 곱한 값, 그럼 음수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3k 플러스 1, 그 둘을 더하면 0이 된다. 이게 수직관계였죠. 방정식일 때는. 그럼 분배하게 되면 5k
플러스 4 플러스 1 합친 플러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 우리는 음수의 방정식 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빨간색. 여기는 K값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미리 정리한 게 여기 있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음수의 방정식이니까. K값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y 플러스 4 네, 이렇게 네, 구해집니다. 기울기가 음수였던 각의 이등분선은 저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자, 기울기 양수인 직선과 기울기 음수인 직선. 근데 꼭 이게 양음이 구분되진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양음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지 핵심은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은 종류가 두 종류인데 그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이 서로 수직관계라는 것 이거를 알아두시라고 이 문제를 풀어드린 겁니다. 해담이 들어야 되구나. 다음 시간에는 월요일 날이죠. 이 중단원 연습 문제 평면좌표 중단원 연습 문제인 42부터 네, 46까지 여기에 대한 수업을 할 테니까 과제로 여기를 해오도록 하세요. 여기 있는 중단의 연습 문제도 해오세요. 네, 해오시고 뭐 늘 그랬지만 이 챌린지 문제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고민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 챌린지를 바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챌린지는 수요일 날 푸는 걸로 하고 나머지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합쳐도 중단원 두 개 합쳐도 거의 뭐 30문제가 넘고 이 개수로 본다면 35, 6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챌린지까지 풀고 월요일 날 이걸 검사하기에는 좀 이쪽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안 됐을 것 같으니까 챌린지 4문제, 이쪽 2문제, 아마 저쪽 평면좌표 2문제, 직선 4문제, 이 총 4문제는 수요일 날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이 챌린지 4문제는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나머지 챌린지 4문제를 뺀 나머지 두 파트에 대한 중단원 연습 문제는 월요일 날 할 테니까 그때 과제 밀리는 거 없이 저는 과제 검사를 정말로 타이트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는 여러분 믿고 나버려뒀더니 저번에 시험 대비하기 전에 고등부 교재 검사하는데 내가 굉장히 놀래서 이렇게까지 과제를 안 했다고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막 배신감도 들고 알아서 잘했으랴 믿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과제 검사를 차곡차곡 할 테니까 오자마자 책 검사부터 먼저 하고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원의 방정식을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거 수업하고 이 원의 방정식 개념 복습과 그 다음에 다시 뒤에는 개념 기본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원의 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교과 과정 중에 좀 이상한 형태를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럼 바로 뒤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1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중3 때? 그럼 바로 뒤따라서 2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원의 방정식을 배우잖아? 그럼 바로 뒤따라서 원의 함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원의 함수는 없어요. 원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수가 구성이 되려면 이건 이제 좀 이 파트 뒤에 나올 텐데 함수가 구성이 되려면 x값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하나가 돼야 함수가 되는데 원은 x 하나에 y 하나가 아닙니다. 1차 함수 직선 같은 케이스 보세요. 어느 쪽에서 끊는다 하더라도 x값 하나에 존재하는 y값은 하나입니다. x 하나에 존재하는 y값은 하나. 항상 그런 식이라는 얘기죠. 2차 함수인 포물선도 곡선의 형태이긴 하지만 x 하나에 존재하는 y값이 하나입니다. x 하나에 존재하는 y값이 하나입니다. 물론 간혹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있죠. x가 서로 다른데 y가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의 구조가 원래 함수의 정의가
x 하나에 y 하나면 되지. 그 y 하나가 겹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x 하나, y 하나. 남학생 한 명이 여학생 한 명 좋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원은 함수가 아니죠. 원은 x 하나에 y가 2개씩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따라서 원은 함수가 아니므로 원의 함수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까지만 합니다. 그럼 선생님, 원의 방정식, 원도 관계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직선도 관계식이 존재했고 포물선도 관계식이 존재했잖아. 그럼 이 원도 분명히 그들 사이 x하고 y의 관계를 통해서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원 위에 평면 위에 어떤 점을 찍어요. 이 점을 A, B라고 합시다. 이 A, B에서 일정한 거리를 잡습니다. 이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A, B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점이 하나 존재하겠죠?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점에서 R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 P가 얘 하나일까? 그렇지 않겠죠. 이만큼도 R일 거거든. 그럼 여기 또 점 P가 여기 놓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닙니까? 이만큼도 R이에요? 그럼 점 P가 여기 놓을 수도 있겠네. 이만큼도 R일 테고 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좀 전에 했던 말입니다. 점 P가 정점이 아니고 동점이에요. 그리고 그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그 점 P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모아서 쭉 있다 보니까 이 점 P가 하나의 자취,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 흔적의 모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좀 전에 우리가 자취에 받는 이런 점 P가 움직이면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자취라 부르며 그 자취를 통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핵심만 잘 짚으면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 핵심은 이렇게 원이 그려졌다고 가정하고 핵심은 이걸 겁니다. 아까 원의 중심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A, B라고 둬요. 이 점에서 일정한 거리 R이라고 두고 그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점 P가 존재합니다. 이 점 P는 자취가 될 테니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얘를 의도적으로 X, Y라고 씁니다. 그럼 점 P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의 도형을 구성하고 그 도형이 원일 것이다. 그럼 원의 방정식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를 이루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다 보면 그게 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자취를 그냥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선분 AP의 길이는 R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게 자취입니다. 근데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얘기죠. X끼리 뺀 값의 제곱, Y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선분 AP의 길이가 나오고 그 AP의 길이가 R과 같다라는 뜻이죠.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지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나타나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원의 방정식입니다. 단 이제 정체를 알아야 되죠. 정체. 그럼 여기 있는 x, y는 무엇을 뜻하나요? 그러면 이거를 뜻합니다. A,0이라는 점에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P들, 무수히 많은 점 P들, 이 x, y는 저 점 P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A하고 B는 뭘 뜻합니까?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a, 이 제곱 밑에 있는 관계식이 0이 되는 y값 b. 이게 알고 보니 원의 중심이 된다 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이 r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점 A, 원의 중심에서 점 P, 원까지 이르는 거리, 반지름이 됩니다. R은 반지름이다. 이걸 보면 이게 반지름인 거 알 수 있죠? 근데 만약 원의 방정식, 이 식을 보고 반지름을 찾으시오 그러면 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절대값 R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게 R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의 제곱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이 안에 이 제곱 밑에 있는 값이 음수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R이 이 식을 보고 반지름 찾을 때는 R이라고 쓰지 마시고 제곱 밑에 있는 이 값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각자 하는 역할이 달라요. x, y는 이 원의 점, 흔히 말하는 원 자체를 뜻하는 표현인 거고 a와 b는 원의 중심을 뜻하며 제곱 밑에 있는 r의 절대값이 이 원의 방정식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물선 할 때도 했었잖아요. 포물선의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 있죠. 그 포물의 방정식 할 때도 y는 지금 이번에 여러분 시험 보면했잖아요. ax의 제곱,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기본형, 얘가 표준형, 얘가 일반형. 서로서로의 관계는 기본형을 x축으로 a만큼, x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표준형이 만들어지죠. 그 평행이동된 표준형과 일반형은 실제로 서로 같습니다. 동치의 개념이죠. 서로 이치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식, 여기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는 평행이동한 식. 그럼 원도 마찬가지야. 그럼 원도 지금 쓴 것도 이 원의 방정식 중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중에 하나일 텐데 얘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그럼 일반형, 기본형이나 일반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형,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일반형. 그러니까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네, 기본형은 보통 이렇게 써지죠. 기본형이 뭐냐면요. 아까 포물선 할 때도 꼭지점이 원점인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잖아. 얘도 중심이 원점인 거예요. 중심이 0,0이며 반지름 값이 R인 원. 쓰시오. 그러면 X제곱, 이거면 A하고 B가 아까 중심이라고 했잖아. 맞니? A하고 B가 중심이라고 했잖아. 또 A, B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원이 이동한다는 뜻이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 원이 이동해서 중심 좌표가 A, B로 바뀝니다. 됐니? 근데 원이 이동한다고 해서 반지름이 바뀌지는 않잖아. 평행 이동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는 거지 크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반지름은 그대로 R로 가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원이 X에서 여기 있는 중심 X가 빼주시고 제곱, Y에서 중심 Y좌표 빼주신 다음에 제곱, 그런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을 같았으면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표준형을 전개해요.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테고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테고 또 이게 분배하다 보면 x에 대한 1차식도 나올 테고 y에 대한 1차식도 나올 테고 그 다음은 상수항도 나오겠죠? 여기는 상수항, 여기는 상수항, 여기는 r제곱까지 다 넘겨서 하나의 상수를 만들면 상수 c가 나올 겁니다. 그 우변은 는영꼴로 씁니다. 그럼 이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둘은 서로 같은 겁니다. 표준형과 일반형은 서로 같은데 표기법만 다른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포물선 얘기를 자꾸 들은 게, 최근에 배운 게 포물선이고, 얘랑 좀, 식은 다르지만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어떤 맥락이냐면 포물선도 표준형은 기본형이나 표준형은 우리가 문제 풀기 편했었죠.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잘 찍을 수 있는 식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형은 꼭지점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거슬러 가는 과정을 쓰잖아. 그치? 그 거슬러는 과정에 공식을 외우기도 했었고, 아니면 완전제곱식, 2차식을 2차의 완전제곱 형태인 완전제곱식 꼴로 유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걔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원의 반응식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이유는 기본형이나 표준형 같은 경우는 제곱 밑에 있는 이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0, 제곱 밑에 있는 이 관계식이 0이 되는 y값 0. 그럼 중심이 나와요.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a,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y값 b. 중심이 나와요. 일단 원은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은 제곱 밑에는 얘 절대값, 반지름 제곱 밑에는 얘 절대값 쓰면 돼. 근데 일반형은 이걸 다 전개해서 이 규격화되어 있었던 이 이쁜 모양을 다 뭉그뜨려 놨기 때문에 여기서 a, b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똑같이 일반형을 표준형 꼴로 바꾸기 위해서 완전제곱식 형태로 묶어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완전제곱식 형태로 묶어서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가든지, 아니면 중심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합니다. 표준형, 그러니까 포물선도 그랬잖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말로 계속 하려면 때우려니까 내가 좀 답답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물선 할 때, 이차함수 할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냥 쉬운 예를 들을게요. 이렇게. 자,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먼저, 첫 번째, 완전제곱식 바꾸는 방식은 이랬었네요. 뭐, 어렵지 않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여기까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따라서 꼭점 좌표는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거 쌤이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 대입하는 게 더 귀찮아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세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y값. 그때 y값이 뭐예요? 꼭지점 x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걸 관계식에 대입하면 나오는 y값이 있을 거예요. 그게 더 편하지. 이걸 계산하면 오히려 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기다가 x는 하고 쓰게 되면 이게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죠? 포물선의 축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포물선도 지금처럼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완전제곱식 꼴이 있고, 역시나 지금처럼 공식도 있다는 뜻이야. 근데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좀 비슷한 꼴인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x제곱, 이것도 쉬운 걸로 할게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은 0. 뭐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일반형이죠. 다 분배했을 때 만들어진 결과예요. 그럼 이거를, 이 일반형을 빠르게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 텐데,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죠. x에 대한 완전제곱, y에 대한 완전제곱. 그 다음에 필요없는 상수는 우연 넘기면 그게 반지름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한 다음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완전제곱 되려면? 그럼 없던 1이 생겼으니까 금방 그걸 빼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4가 필요하죠? 없던 상황 생겼으니까 금방 그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완전제곱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넘어가면 6이고, 이렇게. 따라서 이 원은, 이거 보니까 2원이었던 거죠? 이 원은 중심이
이게 0이 되는 x값 1, 이게 0이 되는 y값 2. 반지름은 루트 6. 이렇게 되던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원의 일반형을 원의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내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공식도 있습니다. 공식. 이건 아마 책에 있을 텐데 쓸 필요 없어요. 책에 있는데 여기에요. 근데 요 옆에다가 여기만, 선생님 좀 이따가 여기만 바꿔 쓸 겁니다. 여기만. 여기다 써드릴까요? 헷갈리니까. 이런 일반형에서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책과 똑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게 흔히 말하는 원의 방식이 일반형이었죠. 근데 같이 가끔 여기 막 2 같은 게 붙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2 붙으면 여기도 2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틀리잖아? 그럼 원이 아니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틀리면 이게 원이나 쌍곡선이 타원이나 쌍곡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개수는 당연히 절대값이 똑같은 것뿐 아니라 숫자도 완벽히 똑같아야 돼요. 부호와 숫자 모두 같아야 이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가 나오면 양쪽 2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2로 나누시면 돼요. 2로 다 약분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제곱이나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1로 바꾼 다음에 중심의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x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눠서 부호 반대, y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눠서 부호 반대하면 중심의 좌표가 나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숫자로 보여드렸던 그 개념을 문자를 가지고 쓰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게 되면 얘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나오고, 이게 0이 되는 값, 이거 0이 되는 값, 이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만 좀 바꿔 쓰세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복잡해 사실은. 반지름의 책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대입하기도 귀찮고 식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외우지 않고 반지름의 제곱을 외웁니다. 반지름 제곱은 뭐죠? 그러면 여기 있죠? 중심 좀 전에 구해놨던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합니다.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합니다. 걔네들은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항을 뺍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외웁니다. 이걸 외우지 않고,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쓸 때는, 선생님 풀이할 때는 윗게 아니고 밑에 거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둘 다 복잡해 보이는데 굳이 밑에 걸로 해야 됩니까? 하면 밑에 게 더 쓰임새가 많고 실제로 써서 이렇지 실제로 계산해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빠르게 얘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수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장 수업 없이 그냥 일단 기가합시다. 왜냐면 다음 월요일날 바로 시험 보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따 이제 좀 1시 넘으면 애들이 막 몰려올 거라 연장 수업하기가 선생님 좀 오늘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시간에 연장 수업해서 잊지 않고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보실까요? 자, 이 예를 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돼 있었다 칩시다. 이걸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생략하고 공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 일반형의 중심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x 이제 제곱에 둘 다 1인 걸 확인해야 됩니다. 둘 다 1의 개수가 붙어있다는 걸 확인하고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이게 중심좌표예요. 그럼 중심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럼 반지름을 구하지 않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합니다. 반지름의 제곱은 좀 전에 구했던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해요.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합니다. 그걸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던 상수항 1을 뺍니다.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4니까 반지름 값은 당연히 2가 되겠죠. 중심, 반지름. 혹은 구했던 이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바로
이 표준형의 원의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중심이 이렇게 나오려면 x-1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고,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y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는 오른쪽에 뭐 써야 되냐면 반지름의 제곱 썼어야 되잖아요? 반지름의 제곱 여기 있어요. 4. 이게 오히려 더 쓰임새가 많아. 그래서 이제 4만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선생님도 일반을 가지고 표준형 바꿀 때는 보통 완전 제곱식을 책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지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이렇게 구해가는 거죠. 얘 중심좌표 이거잖아. 반지름 제곱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지겠지 라고 나도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거기 맞추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